의원님. 서울 강동갑 출신 신동우 의원입니다. 김기춘 비서실장님께 좀 질문을 하겠습니다. 실장님,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과연 일을 잘 하고 있는가, 이렇게 여론조사를 한 걸 보면은 선거 때 투표율보다 지금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그동안에 이제 여러 가지 그 업무를 펴신 걸 보고 국민들의 신뢰를 더 샀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아직은 뭐 일부는 또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 이렇게 보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이제 업무 추진에 문제가 있다라고 보는 원인을 보면은 몇 가지로 요약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인사 문제, 또 그 다음에 소통의 문제, 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들어오신 지 지금 2개월밖에 안 되셨기 때문에 그동안에 박근혜 정부 초에 있었던 인사 문제나 1년의 박근혜 정부의 인사를 보시고 저런 거는 이제 내가 실장이 됐으니까 좀 고쳐봐야겠다, 좀 개선해봐야겠다, 이런 요소를 좀 발견하신 게 있으십니까? 이 정부 초기 출범 당시에 저는 밖에 있었습니다. 네. 밖에 있으면서 이제 여러 중요한 인사들이 이제 낙마하는 이런 현상을 보고 이것은 대통령의 여러 가지 통치력을 이어가는데 어려움이 있겠다. 인사를 좀 더 철저히 검증하고 신중하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느낌을 일반 국민의 한 사람은 갖고 있었어요. 네. 이제 비서실에 와서 제가 인사위원장을 하기 때문에 보다 신중하게 검증을 하고 뭐 대한민국 천하의 인재들을 모아서 적재적소에 놔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인사 문제랑 관련해서 이 언론의 보도 태도를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좀 서운하게 생각하거나 비판적으로 보는 그런 시각이 많다고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왜 그렇게 했는가, 이건 개인적인 소견입니다. 지금 여태까지 그 인사를 보면은 철저한 비밀 유지를 하다가 막판에 내정자를 딱 발표하는, 그래서 언론은 좀 받아 쓰는 형식의, 이런 형식의 그 인사 흐름에 대해서 한번 저는 다시 검토해보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언론이라는 생리가 어떤 중요한 일이, 뭐 물론 뭐 중간 단계 간부라든가 이런 사람들이야 관계없지만 적어도 온 국민의 관심이 될 만한 그런 포스트에 어떤 사람을 임명할 때는 언론에 관심이 많죠. 또 취재해서 중간 과정도 좀 국민들에게 알려보고 싶은 이런 욕망이 있는데, 이거를 다 끝날 때까지 기다렸다 해서 딱 받아 적어라. 그럴 경우에 물론 인사가 완벽한 문제가 없지만, 인사가 어떻게 완벽하겠습니까? 하다 보면 실수도 있는 거,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경우에 그 서운함이 더 크지 않겠는가. 그래서 한번 저는 그런 유연함을 가져보시면 어떨까 하는 겁니다. 검토할 수 있는 몇 분의 아주 중요한 몇 분까지 압축이 될 때는 그걸 공식적으로 발표할 필요는 없지만은 자연스럽게 언론에서 취재를 응해서 그 과정을 통해서 언론에서 의견도 수렴해서 전달을 하고, 또 정치권에 있는 의견도 전달을 해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만약에 결론이 난다면은 뭔가 그 의사결정 과정에 언론이 참여한다라는 그 인식을 주고, 또 결과에 대해서도 최선을 다했다는 느낌을 주지 않겠는가. 이것을 모든 사람은 배제하고 혼자서만 이렇게 결정을 해서 하는 듯한 느낌이 주는 것이 인사에 대한 문제에 불만을 갖고 있는 요인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십니까? 네, 인사에 관해서 이제 미리 공론화해서 검증의 과정을 거치는 것도 그 나름대로 장점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하면 어떤 사람들이 다 우리 인간들이 완전 무결하게 되지는 않으니까 이것이 노출되었다가 임명이 되지 않았을 때 그분이 받는 프라이버시 침해라든지 이런 게 또 큽니다. 그런 여러 가지 부작용을 우리가 배려하지 않을 수 없고, 그래서 사실
겉으로 내놓고 검증은 안 하지만은 우리 인사위원회에서 각 방면으로 그 평판과 살아온 과정과 또 능력과 이런 것에 대해서 지금 나름대로는 검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장단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 점도 유념해서 앞으로 인사제도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고 연구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회의가 결산을 위한 회의이기 때문에 결산 관련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국정현안만을 집중적으로 다루다 보시니까 오히려 이런 문제에 아마 실장님이 관심을 못 두셨을 것 같은데 하나 주의를 좀 환기시켜 드리려고 합니다. 청와대 내에 D급 판정받은 건물이 있는 거 아십니까? 네. 네. 이게 국가 상징적 건물입니다. 청와대는. 다른 어디보다도 만약에 안전에 문제가 온다면은, 어떤 그 부서의 건물의 안전의 문제와 달리 상징적 의미가 있기 때문에 보다 신경 써야 되는데, 저도 예전에 근무해 본 경우 있습니다만 워낙에 현안이 많고 쫓아다니다 보면 여기 신경을 덜 씁니다. 그래서 주요 25개 건물 중에서 안전진단을 안 한 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안전진단을 좀 하고 대책을 세워야 되는데, 이와 관련된 예산 집행 실적을 보면 말이죠. 이 시설 관리나 또는 건설비가 예산 집행 실적이 한 여러 개의 연도에 걸쳐서 50%, 60% 선에서 머물고 있습니다. 물론 여기가 이제 일정 잡기도 쉽지 않습니다만 이것은 오래 누적되어 있기 때문에 직원들도 압니다. 이게 굉장히 일정을 미리부터 잘 잡아서 추진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렇게 준 예산도 한 60%밖에 못 쓰는 것이 누적이 되면은 시설물 유지에 문제가 옵니다. 그래서 오늘 결산하는 데니까 실장님 관계자에게 지시만 네. 예. 그 점에 대해서 간단히 조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건물 중에 매우 노후되어 가지고 위민 2, 3관에 대해서 2008년도에 실시한 안전진단 결과에 따르면 종합평가 등급이 C, B 등급으로 노후화되어 있고 매년 10억여 원 들여서 시설 유지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 안전에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여기 들어가서 근무를 해보니까 그 근무 조건이 열악하기가 짝이 없습니다. 어느 공공기관이나 사기업이나 이런 데 비해서 가장 열악하고 이번 여름에 그 전기 절약한다고 에어컨을 꺼놨을 때는 좀 실내가 30몇 도 되어가지고 정말 집중이 안 되는 어려움이 있는데 또 우리 대통령께서 매우 전략하시는 분입니다. 하나 고치려고 해도 돈 드는 것은 아주 전략을 강조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자꾸 미뤄지고 있는데 어떻든 지금 좋은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도 조금 나은 환경에 사실은 근무하고 싶습니다만은 지금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만은 많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네. 실장님 제가 국회 나기 전에 구청장을 했습니다. 서울에서. 네. 우리 관내에 D급 건물이 있으면요. 그 비상을 걸고 봅니다. 네. 그런데 아직 쓰기에 괜찮다고 생각하시면 모르는데 D급이라는 게 말이죠. 네. 주요 부재에 진전된 노화로 긴급한 보수 보강이 필요한 상태로 사용 제한 여부 등을 판단해야 되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근무하는 직원 생각도 하셔서 신경 쓰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